펭귄스텝 뉴스는 국제 뉴스를 큐레이팅해 한국어로 전달합니다. 큐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큐레이션을 잘 설명한 뉴스의 영상입니다. Julian Assange made his first public appearance today since seeking asylum in Ecuador's embassy in London. The Ecuadorian government granted Assange immunity on Thursday, but Assange has been unable to travel to the country due to the threat of arrest from police stationed outside the building. Initial rumors of a public statement from Assange spread quickly following this tweet, announcing the appearance on the WikiLeaks Twitter feed on Thursday. Assange did not address his plans going forward, but as the BBC reports, he only has two options. One is that he stays where he is now in the Ecuadorian embassy, where he is safe from arrest. If he does choose to step outside, then he will be arrested by UK police and he will face extradition to Sweden. Assange also urged the... 영상에서 보듯이 뉴스 큐레이션은 기존의 뉴스처럼 특파원을 현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외신들이 취재한 자료를 모아 한 번에 보기 쉽게 편집한 것입니다. 외국의 큐레이팅 성공 사례로는 허핑턴 포스트와 뉴스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이트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먼저 허핑턴 포스트는 2005년부터 시작한 최초의 뉴스 큐레이션 사이트입니다. 허핑턴 포스트의 성공의 밑바탕에는 몇 가지 독특한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호사 등 전문직을 가진 파워 블로거들을 모아서 기존의 블로그를 구독하던 독자들까지 허핑턴 포스트로 끌어들였습니다. 현재는 2,000여 명의 전문 블로거들이 허핑턴 포스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NS 이용은 흔해 보이지만 허핑턴 포스트는 배지로 구독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배지는 많은 친구들이나 팔로워를 가진 사람은 네트워커, 기사를 많이 공유하거나 댓글을 많이 단 사람은 슈퍼유저, 부적절한 댓글을 신고하거나 질 높은 댓글을 단 사람은 마더레이터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배지에는 레벨도 있습니다. 그 결과 네이트나 네이버에는 악플이 많이 달리지만 허핑턴 포스트에는 분량이 길고 질 높은 댓글들이 많습니다. 또한 구글의 검색 트래픽을 6개월간 분석해서 구글 검색 1위에 올라가면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는 창립한 지 1년 만인 2006년에 소프트뱅크로부터 500만 달러, 2008년까지 1,500만 달러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 사이트를 AOL이 작년에 3억 1,5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인수 이후에도 창립자인 아리아나 허핑턴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이트에 연재되었던 데이비드 우드의 전쟁을 넘어서 작품이 올해 4월에 퓰리처상을 받으면서 허핑턴 포스트의 권위까지 인정받았습니다. 뉴스는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와 다른 점은 영상으로 창조적 재편집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글을 읽을 필요도 없이 동영상으로 정보 습득이 가능합니다. 영어로 만들어진 영상 아래 스크립트도 있어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펭귄 뉴스의 영상 편집과 스크립트 구성의 롤모델입니다. 뉴스는 한 주제에 대해서 BBC나 알자지라 등 권위 있는 외신을 모아 동영상 컨텐츠를 생산합니다. 즉, 구독자는 여러 사이트를 비교하지 않고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뉴스는 작년에 에피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가장 인기 있는 앱에게 부여하는 상으로 뉴스는 뉴스 부문에서 CNN과 플립보드를 제치고 수상했습니다. 또한 AOL의 파트너 8개 중에서 AP, 로이터, BBC 등 중요 외신들과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 왜 외신 큐레이팅이 필요한가입니다. JTBC는 중앙일보의 기사와 JTBC의 영상이 있어서 국내 언론사 중 국제 뉴스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지난 7월 16일과 17일 국제 뉴스를 분석해본 결과를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흥미 자극적인 기사가 많아 총 40개가량의 기사 중 시사 관련은 절반만 차지했습니다. 시사 관련 기사만 다시 나라별로 나누면 절반이 미국의 기사, 4분의 1이 중국과 일본이고 나머지 나라들의 비중은 매우 적었습니다. 반면 8월 9일 유로뉴스의 메인 화면은 아라사드입니다. 알자지라 또한 이집트, 칠레, 파키스탄으로 다양한 나라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날 JTBC의 메인 화면은 윗부분에도 가십거리이고 아래에도 국내 뉴스에 제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와 중동과의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지난해에는 유럽의 금융위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특히 영국과는 50%나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중동은 수출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언론은 편파적인 국제 뉴스 보도로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펭귄스텝 뉴스는 현재 국내 신문사의 국제 뉴스 보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펭귄스텝 뉴스의 비전은 로컬, 리저널, 글로벌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컬은 영어로 된 국제 뉴스를 한글로 전달하는 것, 리저널은 뉴스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아시아 뉴스를 큐레이팅하는 것, 글로벌은 컨텐츠를 다양한 언어로 자막과 더빙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허핑턴 포스트처럼 전문적인 블로거들이 글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것입니다. 블로거들은 세계 각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 시사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뽑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찾은 블로거들도 중동, 독일, 러시아, 영국, 일본 등 다양합니다. 각 나라의 전문가인 블로거들을 한자리에 모으면 구독자들이 한눈에 보기도 쉽고 블로거들도 인지도가 높아져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모아진 자료들로 궁극적인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도 펭귄스텝 뉴스의 계획입니다. 아카이브는 동영상, 블로그 포스팅뿐만 아니라 알자지라처럼 심층 조사, 그림과 도표로 쉽게 설명한 인포그래픽, 사진으로 보는 뉴스 등 다양하게 구성할 것입니다. 이번에 보시는 것이 펭귄 뉴스의 웹사이트 구상입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상단에는 탭으로 카테고리가 나뉘어 있고 영상 콘텐츠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전체 기사 목록이, 그 하단에는 사진으로 보는 뉴스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 중 하나의 기사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윗부분 좌측에는 직접 만든 영상 콘텐츠가, 그 오른쪽에는 관련 인포그래픽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스크립트가 있고 또 좌측에도 관련 사진이 있습니다. 즉, 한 페이지 안에 관련된 자료를 다양한 형식으로 모아놓은 구성입니다. 스크립트를 좀 더 자세히 보면 한글은 물론 영어 원본도 그대로 제공하고 링크도 정확히 연결해서 정확한 출처를 밝히며 뉴스를 전달합니다.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도 구상해 있습니다. 메인 화면은 영상 위주의 구성이고 영상이 카테고리별로 깔끔하게 분리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이 중 하나의 영상을 클릭하면 좌측의 화면처럼 대본, 출처, 댓글, 공유 등의 버튼이 뜨고 버튼을 내리면 영상만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화면이 큰 태블릿 PC용도 있습니다. 메인 화면은 기사 제목 목록이 있고 웹사이트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한 영상을 클릭하면 좌측의 화면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펭귄스텝 뉴스를 통해 세상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에 대해 세계 중요 미디어가 직접 인용된 동시에 출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외신을 한국어로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펭귄스텝 뉴스의 구상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